여야는 주말에도 서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며 365일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을 정조준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수요일은 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실장의 첫 재판이 있었고, 지난 금요일은 이재명 대표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제가 만우절이었잖아요. 1년 내내 365일 만우절처럼 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은 오만한 검사 왕국이 법치란 법치는 모두 무시한다,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공세가 좀 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화 회법 때문에 잠시 주춤하던 이재명 대표 공세,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 가만히 지켜보면 거의 거짓말 프레이드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사실인 게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 그 거짓말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기 씨 모른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정진상 씨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압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진상 씨가 성남시장실에 CCTV가 있어서 뇌물을 못 받을 구조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저희 후배들이나 아니면 취재진들이 취재를 한 결과를 들어보니까 성남시장실에 딱 한 대가 있대요. 시장 책상 있는 그 위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게 아예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검찰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게 회로도 연결이 안 됐고 녹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완전히 가짜고 깡통 CCTV라는 겁니다. 그런 CCTV고, 정진상 씨가 지금 이제 칸막이 높게 해가지고 시장실 바깥에서 본인이 앉아 있는 책상에 보면 거기는 아예 CCTV가 존재를 안 해요. 네. 그런 그 CCTV가 없는 그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은 CCTV 때문에 2013년, 2014년 3천만 원 유동규 씨한테 받았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금방 탄로가 나는 이런 거짓말들을 이렇게 하니까 상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측근들까지 저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그럽디다. 이재명 대표 보고 이재명 대표 좀 불리해지면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할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 또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CCTV 거짓 논란이 좀 뜨거웠습니다. 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첫 재판에서 정말 집무실에 그게 CCTV는 있었으나 이게 정말 작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집무실이 뭐 옮겨서 지금은 뭐 네. 맞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유동규 씨의 진술 본보기야 진술이야 신뢰성을 갖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CCTV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시장 재임 시절에 CCTV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시장의 일상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 공개한 그런 방송 보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좀 너무 과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이고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유불리를 따라서 자꾸 너무 많은 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상까지 계속 공개했던 그동안의 영상들, 그러면 그것이 다 CCTV에 찍힌 거지 어디다 찍혔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유동규 씨의 CCTV 관련된 증언들, 이런 내용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 검찰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왕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만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특검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50억 클럽과 관련된 특검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서 특검법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상정이 되니, 법사위에 상정이 되니 예. 그때부터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다가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제 곧 통과될 기미가 좀 보이니까 그때야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를 펼쳤는데 이렇게 선택적 수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검사의 왕국, 검찰의 왕국이다 얘기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특검이 조속히 좀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세 번째로 출석을 하면서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인데 우선 이 대표 측은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날 유동규 씨가 이제 출석길에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를 알고 지낸 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재판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코미디 한 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데 재판 전략을 잘못 갖고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명백한 그 호주와 뉴질랜드 사진, 동영상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나온 변호인들은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재판 전략은 저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싶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완전 코미디가 돼버리는 것이 유동규 씨한테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받고 또 심지어는 이기인이라는 뭐 경기도의원도 나오고 심지어 유족까지 사진을 내놓고 해서 눈을 안 마주쳤다고 하니까 그 부분 그러면 골프 카트를 2인 카트를 빌려가지고 3시간, 4시간을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치면서 김문기 씨가 카트를 몰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눈도 안 마주치면서 골프를 치고 카트를 몰겠습니까? 그리고 또 곧바로 또 나오는 게 요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갔는데 김문기 씨가 수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정비스관하고. 이런 것들의 즉각적으로 반박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유동규 씨 지금 우리 윤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동규 씨 진술을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유동규 씨 진술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라는 거는 민주당의 주장인데 일관성이 있어서 상식이 있고 또 제대로 지켜보는 재판부라고 하면 누구의 말을 더 설득력 있게 들을 것이냐. 결국은 이제 재판부를 누가 설득하느냐가 이제 재판의 관건이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전략에서도 그렇고 그 거짓말이 설득력을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전략을 잘못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려면 진짜 너무하신 것 같은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구치소에 있는 과정에서 진술을 완전히 번복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술이 계속 번복됐다는 얘기들을 수차례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시고요. 지금 김용 전 원장, 부원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대낮에 정치하는 사람이 1억 원을 외투에 담아가지고 가져갔다 이렇게 진술을 유동규 씨가 했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그거 시연해보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시연해보니 너무 많이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가져가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본인이 검찰의 시간에서는 얘기했던 일방적인 내용들이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좀 탄핵되는 과정들이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동규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지금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자꾸 이제 국민의 입에서는 검찰에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끝났고요. 지금은 재판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시간에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증거를 다시 탄핵하고 증거를 검증하고 팩트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팔로우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이번 이 공판 과정에서 재판 내내 눈도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 살짝 고개를 들었을 뿐 이렇게 되는데 2주 뒤에 열리는 재판에서도 다시 만난단 말이죠. 이 대표가 직접 문답을 주고 받을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새로운 폭로전이 또 나오게 될까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재판 과정을 보면 충분히 추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 전에 이제 유동규의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 검찰의 시간이 다릅니다. 유동규의 일관성 있는 그 진술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앞서 유동규가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문재인의 검찰 시기였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석방이 되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유동규의 진술은 일관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유동규 씨가 지금 작년 10월에 석방 기간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주 극도의 배신감을 표시를 하면서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말려 죽이겠다는 소리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진술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뭐든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폭로가 돼요. 그게 맨 처음에 이제 얼마 전에 골프 2인 카트 나왔죠. 골프 2인 카트 나오고 난 이후에 또다시 요트를 타고 이재명 대표가 호주에 갔을 때 또 3인이 그 바다 낚시를 나가는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주 재판 때에는 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죽은 김문기 씨가 리모델링 세미나에서 만난 이야기들이 또 새롭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일관되기도 일관되지만 또 하나씩 한꺼번에 모든 게 폭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렇게 폭로된다는 점을 보면 내주에 있을 그 다음 재판에서도 분명히 유동규에 의해서 또 다른 진술이 또 나올 거다. 또 다른 증언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든지 혐의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진술과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허위 발언에 대한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그 시점을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를 안다는 것은 좀 주관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하시는지요? 재판부 판단은 아무래도 증거와 진술과 증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백현동을 했다. 그 부분은 이제 추후로 재판이 미뤄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예. 김문기 씨 쟁점인데 이 김문기 씨와 관련된 쟁점들, 증거와 사진과 증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유족들에 의해서도 사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와 증언, 진실에 의해서 재판부들이 정당하게 판단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추가 체포 동의안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됐는데 지난주에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 앞으로 또 추가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면 그때는 또 민주당은 어떻게 좀 대처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전에 하영재 의원에 대한 이 혐의 내용과 예.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을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이해를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무시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영재 의원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제일 큰 부패,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경우든 퇴출시켜야 될 내용이고 그 전까지도 그 이전에도 공천원금과 관련돼서는 단 한 번도
정치 생명이 계속 연장된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단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냐 이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유동규 씨의 진술 하나만으로 지금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규 씨의 진술도 계속적으로 지금 번복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로부터 계속 탄핵될 여지가 계속 좀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재명 대표의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다음에 돌아오더라도 무조건 이제 부결될 것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영재 의원의 혐의를 가지고 예. 윤 교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영재 의원의 혐의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그 범죄는 범죄대로 해서 단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단죄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체포동의안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영장실질심사 거쳐서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고 또 이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의해서 부패한 지방 정치인 그걸로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패한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 당의 대선 후보가 됐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예. 그 당의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부패 혐의가 범죄 혐의가 어떻고 저떻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임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에서 충분히 쟁점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배임이다. 지금 그런 형태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형량 30년 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을 살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무슨 돈 일전 한 푼 받은 거 나왔습니까? 그런 거 한 푼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됐었고 지금 이제 하영재 의원 이 부분을 가지고 왜 내로남불이라고 하느냐면 본인들 예를 들어서 배임 혐의 가지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해 있는 그 녹음 파일이 이정근이라는 사람 그 로비스트 중간에 있는 그 로비스트가 의원들과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한테 로비를 하면서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이 3만 개가 넘습니다. 예. 그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걸 녹취 파일을 전부 재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 기소가 이렇게 늦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주당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 동의안이 오면 민주당의 비명계들이 이런 식으로 본보기를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영재 의원 표결에 거의 민주당의 분석으로 의하면 뭐 최소한 57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탈을 예. 한 거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60표 이상의 표가 이탈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31표가 이탈이 돼서 이재명 대표 가까스로 네. 찬성 같은 부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저는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들어오면 민주당의 비명계 곧 내년 총선도 임박한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만한 이탈표가 생길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본보기로 이번에 하영재 의원 표결에 민주당 비명계들이 응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대일 외교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가 논란이 됐는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를 윤 대통령이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겠다, 이해를 구하겠다가 논란이 됐었죠. 이 민주당이 다음 주 이 당차을 해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시찰하고 또 이전에는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이 민주당의 행보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내주에 뭐 알려진 걸로는 내주에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과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일본 지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민당의 그 구구파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했던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연상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교도통신에서 이야기를 한 당시 지난달 17일에 방일 이틀째 있었던 날 아닙니까? 네. 서가 전 총리하고 이란 의원연맹의 회장이라는 분이 후쿠시마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바라키현의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분이 이제 자기네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제 그 당시에 윤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이제 배석을 했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받아 적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 해요. 본인이 받아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교도통신에서 했던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 이야기를 교도통신에서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란 의원연맹이라든지 교도통신도 교도통신대로는 취재를 했겠죠. 이란 네. 연맹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배석을 했던 다른 사람이라든지 취재를 했겠지만 우리 쪽에서 배석을 했던 정진석 의원 그 수첩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그 가짜 뉴스로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부분들을 민주당은 그걸 그냥 동조를 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지금 현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네.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일본에 동조해가지고 지금 뭘 얻겠다는 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일본을 방문했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협상력도 오히려 민주당이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은 IAEA의 결정 그리고 과학적인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수산물 수입에 관련해서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못을 박았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일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좀 후폭풍이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너무나 참담한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국내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정보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다시는 이렇게 정보 흘리고 이 언론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의 뒷얘기들을 계속 흘리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시면서 그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폄훼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당을 왜 무시하십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일본의 스가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50% 이상까지 50%에 갈 정도로 지지율이 고공상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30%까지 떨어진 이유를 진짜로 모르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히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대단히 좀 궁금한 사안인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일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그래서 설득이 안 된 결과들이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이 계속적인 비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주 연속 대한민국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언론에 강력하게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것이죠. 저렇게 문제 지적하실 시간에 일본 언론이 정확히 하시고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상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내로남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로남불을 하실 거면 죄송합니다만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로남불 얘기하실 거면 김기현 대표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로남불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울산역 관련된 땅 투기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때 당내에서 얘기 나온 게 지역 토착 비리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를 해야죠. 그렇게 한다면 그 내로남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자격이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4월 임시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일 회담 결과 그리고 뭐 양국관리법 개정안 문제도 있고요. 쌍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입법 폭주가 거의 무대뽀 수준인 것 같은데 169석 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8월 달에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거의 9개월 동안 이재명 방탄으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이제 요즘 뭐 국회가 조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는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입법 폭주를 하는데 169석 가지고 있다고 거의 완전 야당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을 하고 나서 행정부 손발들을 다 법으로 다 막고 있는 표결로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는 이런 수준인데 이런 수준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서 협치를 이야기를 하고 협치를 구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의를 좀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대통령 정권 교체를 했던 정권 교체 민심이든 대선에 대한 민심이든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행정을 하고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한하겠다고 의원들이 온갖 법들을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본회의 시작이 되면 줄줄이 그런 것들이 발의가 되고 제안이 되고 해서 표결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법안 하나마다 또 부결권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마찰하고 갈등해 나가는 이 정국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참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4월 임시국회 어제 개막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상권 분립을 전혀 헌법을 지킬 의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아쉽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됐던 이유는 뭐냐면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는 입법부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모두 다 결정도 하기도 전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엄포를 넣습니다. 예. 이것은 상권 분립을 전혀 지키지 않겠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일본과 관련된 문제도 이건 거 아닙니까? 사법부의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그것을 어겨버리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행정부 권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러한 기본 원리를 계속 무시하고 사법부도 무시하고 입법부도 무시하고 계속 그러니 행정부 독주, 윤석열 독주, 검찰 독주, 독재 정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 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